우리 이 남북 관계에 관련된 진전된 소식들이 있는데 네. 현재 우리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설을 송작가 TV 다 해야 돼. 네.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주에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좀 더 나중에 방문하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을 땡겨가지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게 되면 한미일 안보실장 그 협의회 이후에 그 4월 초니까 6개월 만에 참석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무슨 주제를 갖고 가느냐가 제일 그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어제가 10월 10일이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북한한테서는. 쌍십절. 중국 대만은 쌍십절인데 북한한테는 그 노동당 창건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 기념일로서 최고의 이제 그 경축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특별한 변화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첫째로 열병식을 비롯한 그동안 해왔던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 전에 북한 전문가들이 쌍십절 아니지 10월 10일에 그 미사일 쏜다 미사일 그랬지. 쏠 거다. 네. 뭐 SLBM 아니면 뭐 더 뭘 쏠까 막 이런 식으로 막 글 써놓은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안에 이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당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당규 개정. 당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인민대중제일주의다라고 하는 거를 내세웠어요. 이게 뭔 차이냐면 그동안 노동당 안에 핵심은 김일성, 김정일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의 독재 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지를 따르는 것이 노동당의 의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김정은이 이제는 그런 그 우상화죠. 네, 과거 할아버지 아버지의 우상화가 아닌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이거를 앞으로의 국시로 삼는다라고 이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그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북한 그 기관지를 통해 갖고 1면부터 5면까지를 전부 이걸 설명하는 데다 다 올려놓은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앞으로는 김정은 개인이라든지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의 어력에 의존하지 않고 인민들을 위해서 당이 나서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독재 김씨 삼부자의 어떤 비정상 국가 이런 거를 떨쳐버리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하고 이거를 인민들을 위한 중심 체제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한 거예요. 8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원래 10월 10일이 되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치적, 이게 위인전 같은 것들을 이 노동신문이 전부 다 도배를 했었는데 그게 6면으로 넘어가고 1면부터 5면까지를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하는 이거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조선 노동당을 인민들의 심부름꾼당. 그렇지. 야, 이거는 되게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심부름꾼이 민주주의, 됐다. 이 공화국 형태의 운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앞으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이 정치의 전면에 나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노동당이. 노동당이. 그래서 이 노동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동안은 김정은이 혼자서 독재를 운영을 했었어. 총비서로서. 총비서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밑에 직책은. 근데 여기에 일비서라고 하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총비서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실질적인 권력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당 일비서를 만들고 거기 누굴 앉혔다? 최용해를 앉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2인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국가 수반은 김정은이 맞는 게 맞지만 내치는 이제는 노동당 일비서인 최용해가 맞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이 서구하고 대화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최룡해가 서구식으로 치면 총리급? 그렇죠. 총리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정상들이나 외국의 장관들이 나왔을 때 김정은이 직접 부딪히지 않고 최영해가 이것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체계를 만들었고 이제 전에 이제 8.15 때 설명을 드렸던 그 정치국 상무위원 그래서 김정은이 총비서예요. 이게 상무위원장인 거죠. 그리고 최용해 조영원 당 조직비서. 이게 늘 그 데리고 다니는 똘마니 이 사람이 앞으로 경제에 관련된 거 한다고 얘기했고 이병철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이 사람에다가 이제 5명이 있었고 이번에 여기에 김여정이 끼어들면서 6명의 상무위원이 확정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외교 협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적화 통일이라고 그러죠. 북한 주도의 적화 통일을 포기를 하고 남북 화해 교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남북 화해 교류법에 의한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 교류를 통한 발전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대치를 높이게 하는 기사들을 북한 인민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인영 장관이 평화 뉴딜을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화 뉴딜. 네. 받을 건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인권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평화 뉴딜을 통해서 디지털 그린 휴먼으로 된 한국판 뉴딜을 같이 한반도에 같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짐 로저스라고 일본한테 나쁜 소리 많이 하는 북한에 투자해야 된다고. 북한에 투자하려고 했던 이 양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북한 붕괴론자였어요. 원래는 예, 북한이 망한다라고 했던 사람인 건데 망한 다음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였다는 거지 따져놓고 보면. 근데 이 사람이 평화 뉴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남북 경협을 통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찬성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이인영 장관이 진행하고 있는 게 20개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있는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7일날 이 통일부가 한국의 집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했어요. 짐 로저스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상이 15일날 통일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대요. 그래서 올 이제 7월달 이후에 여명이라고 북한 그 선전지가 있어요. 여명. 예, 여명 808 말고? 여명 808 말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주간지 같은 형태인데 이것도 이제 그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읽는 일종의 이제 주간 잡지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내용인 건데 네. 여기에 이제 기고를 했는데 통일의 청년들의 미래가 있다. 청년들한테 던진 거야. 이게 북한이 한 얘기야. 남북이 통일되면 8천만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강대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통일된 조선은 세계가 주목하는 잠재력이 큰 나라가 될 것이고 통일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강인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선진 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용맹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북한에 있는 기관지가 북한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엄청난 태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실무적인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이 역시나 현무포의 사격 시어들. 왜 그러세요? 왜냐면 북한이 믿고 있는 게 지하 핵시설이었잖아요. 네. 북한에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뭐 영변 핵발전소를 제외하고라도 한 12군데 이상의 지하 핵 시설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보 파악을 우리가 다 했다. 그리고 그
그네들이 지하라니까 안전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애들한테 현무포의 위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상륙 작전도 우리가 어. 또 시범으로 보여줬고. 그게 이제 원산이라든지 네. 뭐 함흥 같은 이른바 그 우리 작계에 드러나 있는 이 북한의 요지 항만들을 접수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가 증명해서 보여준 거잖아. 근데 가장 두려운 게 현무포가 있다는 거고 그 현무포를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핵시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 한 방이면 끝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최근에 댓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 자꾸 현무포가 준 핵탄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괴력에서 TNT 11만 톤이라는데 핵무기는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거를 네가 확인해라. 이거 사실인 거 증명할 수 있어? 막 이러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때 제가 기사까지 읽어드렸는데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지. 핵탄두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4톤을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로 채우는 걸로 알고 계신가 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120km 상공까지 올라가서 떨어지게 되면 거의 마하 20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게 탄두 중량만 8톤이고 총 무게를 합치게 되면 15톤이 넘는 중량이거든요. 15톤의 물체가 폭발 없이 마하 20이라는 속도로 해갖고 내리꽂히기만 해도 아시잖아. 가속도의 제곱이잖아. 그 충격량이. 그 충격량이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예요. 이게 폭발을 하고 불을 많이 지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지는 충격 에너지가 그대로 땅에 떨어지면서 사실상 모든 건물과 사람들을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착하고 있는 폭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신들이 미국이 실패한 신의 지팡이를 한국이 만들어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네. 미국이 주창하려고 했던 신의 지팡이는 궤도상에서 텅스텐 막대기 10톤짜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궤도상에서 그걸 떨어뜨리면 가속도가 붙어서 마 20에서 마 30까지 속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폭약이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그 중량의 그 단단한 텅스텐 막대가 마 20 이상에서 마 30의 속도로 땅으로 떨어지면요. 진짜 지각이 쪼개져서 마그마가 새어 올라올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이런 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쏴버리면 거기 그냥 화산 폭발을 하는 거야. 소행성 충돌. 그렇죠. 소행성 충돌급 이상의 어마어마한 충격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신의 지팡인 거야. 그래서 안 만든 거야. 너무 위험해서. 여러분 소행성이요. 지구의 환경을 바꿔서 몇 번의 공룡 멸망에도 기여를 했었고 소행성이 무슨 폭발력이 있겠어요? 그냥 떨어진 건데. 이 대기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1, 2톤 정도의 중량만 살아남아서 그게 땅에 떨어져도 그게 그만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어마어마한 재난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무포의 위력은 산술상으로 폭약의 장착량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김정은이 그 보도문, 이 노동신문 보도에도 보면은 대남 대미 관련 내용이 없고 핵, 그다음에 뭐 억지력 이런 단어도 전혀 없었다. 아예 단어가 등장하질 않았다. 그렇지. 라고 핵 얘기는 완전 빼버린 거예요. 쫄았다는 거지. 해봤자 자기한테 좋을 게 없다. 네가 자꾸 핵이 있다 그러면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만 뽀개볼까 우리가? 뭐 지금 내용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 2,000발을 만든대잖아. 2,000발을. 아이고야, 무섭다. 물론 탄두가 8톤이 되려 그러면 사거리는 한 300km 정도로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기술을 발휘했잖아요. 이제 이거 8톤짜리 탄두를 말하자면 전 세계 어디든 날려보낼 수 있는 로켓 기술도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해가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쏘잖아요. 나로. 그때 또 한 번 국뽕에 뿜뿜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 WHO가 이제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하기 그렇죠. 시작했고 북한이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예. 근데 그 전에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 아예 봉쇄를 해놨거든요. 아니 지들은 코로나가 한 명도 없다 그랬거든요. 없지만 근데 봉쇄를 왜 받아? 들어올까봐. 아 들어올까봐. 물품에도 들어올까봐. 근데 약이 왜 필요해? 혹시 그건 모르는 혹시 몰라서? 네. 아이고 정확하게 답이 되는데. 그러네. 혹시 몰라서 네. 받았군요. 그건- 당연하죠. 그 한 2년 동안 국경을 닫아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의료품이 선박을 통해서 북한 남포항으로 반입돼가지고 이제 국경 봉쇄를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북한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HW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남포항으로 전달된 물자는 대련에서 출발한 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련. 예, 중국 대련에서 그러니까 그 중국하고도 이미 남북한 교류와 또는 북중 교류의 어떤 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개방 작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우리 대북주가 좀 내일부터 대북주가 네, 너무 지금 오래 쉬고 있어서 대북주가 아니 심지어 네. 대아TI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예. 그럼 내일 여러분 일단 아침에 열리자마자 일단 줍줍을 조금 해놓으시고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통일부가 이 대북 반출 관련해 가지고 민간 단체 보건 의료 협력 물자를 3건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지난 7월 말 이후에 약 2개월 만인데 이 정부에서는 어린이나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영양물자 지원과 같은 시급한 분야에서의 인도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 이런 그래서 입장입니다. 이제 이러한 협력을 받아들이는 게 북한의 인민대중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그렇지 일종의 이제 그 표시가 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강군 있고 우리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다 그러고 했는데 너무 배고프고 힘든 거 이제 느끼는 거라서 이제 우리가 받을 건데 이걸 받는 의미는 옛날에 선군 정치를 표명했던 김정일의 유지를 저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정치 노선을 바꿔서 인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걸로 변해가는 거야라고 미리 약을 다 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뒤집힐 리가 없는 거지. 그동안 우리 남북 관계는 늘 언제 손바닥 뒤집힐지 몰랐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민간 교류를 중심으로 한 프로세스, 이인영 장관의 평화 프로세스, 이인영 장관 건 아니지만 이인영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 교류 협력법에 의한 연합국가예요. 그 근본적인 목표는 남북 연합 국가로서의 체계를 북한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10월 10일은 북한한테 참 의미 있는 날이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미리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 제8차 대회가 설정한 5개년 계획 기간을 나라의 경제를 축혀 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 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작전을 연속적으로 전개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으켜 세우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우리 체제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회주의 강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 작전들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작전상의 미리. 후퇴 또는 전략의 변경일 뿐이지. 변경. 그렇죠. 우린 괜찮을 거야. 근데 제발 한류 드라마하고 쇼프로는 안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라고 오빠라고 하는. 하지 마. 이러면서. 예. 오빠라는 말 쓰지 마. 뭐 이런 얘기. BTS 보지 마. 뭐 이런 그거 거 보지 하고 있는 말라는데 거죠. 안 보나. 에휴, 참.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향기.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딩.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 사담이지만 우리가 경기도 일원에서 이제 장파 라디오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 FM 라디오 이런 것들은 다 단파잖아. 네. 근데 장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들리라고? 남북한의 통신 교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시그널이 조만간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장파 라디오는 그럼 어디서 하는 거야? 경기도에서 하죠.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재 장파 라디오는 290km 정도 나갈 수 있는 출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출력을 올리면 2만 km까지 이 방송 범위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 송출만으로 네. 2만 km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방송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무선으로 하는 이제 그 재난 방송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KBS 라디오 같은 네. 느낌? 남북한 통틀어서 말하면 앞으로 통일 방송이 될 수 있는 오. 남북한의 뉴스라든지 소식들을 공평하게 전할 수 있는 장파 라디오가 방송국이 개설이 돼서 지금 곧 송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진짜.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남북한이 공용으로 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단계도 준비 중인 것 같다는 국가 기밀을 제가 또 근데 따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야. 따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네. 인원들 다 뽑았나, 직원들? 그냥 갈라고 아니, 그냥 알바 또 궁금해서. 가야죠. 라디오야. 알바 가야지 또. 라디오니까 예, 안 예. 해도 돼. 네. 그래서 이게 북한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거 이제 290km 정도만 시험 주파수를 내보내 본 거고 북한하고 합의가 됐을 때 그때 아마 이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남북한 평화 공통 방송, 한반도 방송 뭐 이런 게 내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라디오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지. 그죠? 그렇죠. 네. 북한 인민들이 좋아할 만한 에미나이가 있다, 나만 해도. 네.